고 손정민 씨의 사망 사고가 이대로 종결되는가 싶었는데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고 손정민 군의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정민 군의 아버지인 소년 씨는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왔다.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응원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응원을 부탁드린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어쩌다 지금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일단 고 손정민 군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쭉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켜보셨을 텐데 네네. 특별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없죠. 근데 그러면 사실 경찰에서 이 사안을 종결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지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의 종결 여부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 고 손정민 군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난 22일에 본인의 블로그에 다음 스텝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 다음 스텝이 이것 같습니다. 고소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아버님 말씀으로는 변사사건 심의 개최도 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뭐 경찰의 의지가 확고부동하고 일단 경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내일이라도 개최해서 사건 종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이 고소였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아버님께서는 이 고소 사실을 본인의 블로그에 알리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런 고충 같은 것들을 네. 블로그에 털어놨다고 합니다.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인 손현 씨의 얘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의문점들이 경찰 수사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더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위법적인 사항인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해달라. 그런 취지의 고소를 제출한 겁니다. 그 심의를 열린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저희한테는 경찰에서 심의를 언제 연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알려주질 않거든요. 심지어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이라고 들었는데 위원회 자체는 또 서울청에서 한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최재문 교수님, 고 손정민 군의 아버지 손현 씨는 당시 동석자, 그러니까 친구라고 알려진 그 A씨에 대해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도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어제 원래는 변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는 것 같고요. 법리 검토를 하면서 지난 2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손정민 군 변사심의위원회가 아까 지금 그 아버님 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을 서초 경찰서장이 맡고요. 내부 위원 3명 그리고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소가 네. 일단 들어왔는데 이걸 또 강행했을 때는 손정민 군 아버님 같은 경우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 고소 내용 검토한 이후에 네.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이 이 친구인 A씨에 대해서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아직 불투명하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손정민 군의 아버님께서 고소를 한 혐의가 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입니다. 근데 폭행치사는 그 친구가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고요. 유기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를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동석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판례가 저렇게 유기죄와 관련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폭행과 관련된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증인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까지 나온 바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증인이라든지 새로운 뭐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찰의 송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현재의 그러한 방향과 같이 불송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바뀐 그러한 절차에 따르면 고소인이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이 봤을 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재수사를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까지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언하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하재근 평론가님, 서울시가 공공장소에서 금주, 술 못 먹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예, 서울시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서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 건데 네. 그 주제가 공공장소 금주입니다. 네. 여기다 시민들이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8월 22일까지 열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 안에 있는 시민 토론에 접속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논란이 그때 뜨거웠거든요. 코로나 국면도 있고 하니 좀 한강변 이런 데서 술 먹는 거 좀 금지시켜 주세요, 정부가. 그런 논란이, 그런 여론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 서울시가 아예 이걸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건데 여론, 누리꾼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런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굳이 공공장소 아니어도 술 마실 곳 많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대쪽에서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하, 이 부분도 쉽게 결론을 못 내고 또 쉽게 단언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선 또 이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과연 서울시가 다 들어본 다음에 어떤 결론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